이번 시간에 우리 최종 모의고사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처리 기능 구현해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는데 그 5문제 모두 다 쿼리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5문제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 등급별 교환 사유별로 우리 교환 횟수와 우리 제품가의 이제 합계 요걸 이제 줘야 하는 등급별 사유별 현황 요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때는 마법사를 이제 이용할 수도 있고 쿼리 디자인으로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회원과 교환되어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쿼리 디자인으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 요게 이제 짜잔하고 나오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 회원 등급별로 회원 등급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교환 사유별로라고 했어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교환 사유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교환 횟수와 제품가의 합계를 줘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교환 횟수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 있고 지금 이 값들이 싹 다 이제 제품가의 합계인가 봐요. 그러면 지금 이 값들은 제품가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만들어주면 되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교환 사유별이요. 그래서 교환 사유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열 머리꼴로 이제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면 회원 등급도 있고 우리 교환 횟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행 머리꼴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크로스 쿼리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때는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우리 쿼리의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회원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교환 내역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다 추가시켰죠. 그러면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크로스텍 쿼리 그걸 이제 쿼리의 유형을 먼저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해서 우리 쿼리 유형에 크로스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 우리 회원 등급이다라고 해서 요걸 이제 행 머리꼴로 쓸 거죠. 해서 우리 회원 등급이라는 거요. 우리 회원 등급이라는 거는 우리 회원 테이블에 보니까 회원 등급이 있죠. 해서 우리 회원 등급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옆에 행 머리꼴로 또 쓸게 우리 교환 횟수라는 거요. 그때 우리 이제 문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교환 횟수라는 거는 교환 번호를 가지고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환 번호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 머리꼴로 쓸 거요. 그 열 머리꼴로 쓸게 우리 교환 사유별로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교환 사유라는 거요. 교환 사유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우리 제품가의 합계예요. 해서 우리가 제품가라는 거요. 자, 우리 제품가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4개 필드를 싹 다 갖다 놓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추가시킨 이 회원 등급은 행 머리꼴로 쓰겠다. 그리고 교환 번호 요거 이제 갖다 놓은 거는 우리가 교환 횟수를 구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죠. 이것도 이제 행 머리꼴로 쓰겠다. 그리고 교환 사유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열 머리꼴로 쓰겠다. 그리고 제품가는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교환을 몇 번 했는지 그 교환 횟수는 교환 번호 필드를 이용하라 했는데 이 교환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주면 몇 번 이제 교환을 했는지 그 횟수가 이제 구해질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개수로 바꿔주고 그리고 문제에서 제품가 이제 합계를 줘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제품가는 우리가 합계를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교환 번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교환 횟수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교환 횟수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교환 횟수라는 거는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표시 예를 보니까 62 요런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62회 이렇게 이제 회라는 그 글자를 붙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교환 횟수 요 필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이제 속성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 속성 시트가 짜잔하고 뜨면 우리 형식 속성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실제 값이 이제 62일 때 62회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값을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회라는 그 글자만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가 0회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실제 값이 0일 때 0회 그렇게 표현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샵회 요거 이제 써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에다가 샵회하고 이렇게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설정을 했을 때 그때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가 실행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의 결과에 우리 맨 앞에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결값이 쭉 떴습니다. 그때 열 너비가 전부 다 이제 좁죠? 요거 이제 열 너비 좀 조정 좀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과 열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양쪽 화살표가 나오면 그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열 너비를 싹 다 이제 조정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전체 레코드의 개수는 4개가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회원 등급이다, 교환 횟수다, 그리고 ENF다, LNF다 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 브론즈다, 골드다, 우리 실버다, VIP다 그 순서대로 이제 출력되는 거 맞고 그때 62회, 66회, 60회, 48회 그 데이터도 전부 다 이제 맞죠? 그리고 이 금액들을 싹 다 이제 봐도 이 금액들도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싹 다 이제 다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쿼리 맞게 이제 작성했다는 그 얘기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 이제 꺼버리자고요. 해서 우리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쿼리 이름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등급별, 사유별 현황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등급별, 사유별, 현황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등급별, 사유별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다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전원 공급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교환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월을 매개 변수로 그렇게 입력을 받아서 해당 월에 제조사별로 교환 횟수 몇 번 이제 교환했는지 그 교환 횟수를 조회하는 제조사별 교환 횟수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 그림 보니까 이제 제주사가 있고 교환 횟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제주사별로 묶어서 이제 보라는 거죠. 그때 이제 교환 횟수라는 거는 교환 사유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계산하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환 사유라는 이 필드에 개수를 세서 교환 횟수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쿼리 만들자고요. 만들기에 들어가고 우리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들어간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전원 공급기라고 했으니까 전원 공급기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교환 내역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만 추가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해서 우리가 나타낼 게 제주사하고 교환 횟수를 나타낼 겁니다. 해서 제주사에서 우리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때 이제 교환 횟수는 교환 사유라는 이 필드를 사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교환 사유에서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일단은 우리가 교환 사유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약, 묶는 방법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환 사유를 가지고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각 제주사별로 교환 사유에
지금처럼 개수가 이렇게 이제 구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전체 이제 교환 횟수를 구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 월을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아서 해당 월만 제주사별 이제 교환 횟수를 조회해라 그거죠. 그러면 10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10월 달 거만 이제 보여달라 그거예요. 우리 거는 이제 전체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구매 월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매개 변수로 입력받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월을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구매일이라는 거 요거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을게요. 집어넣고 일단 실행 한번요.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구매일하고 이렇게 쭉쭉 나왔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월 달을 입력하게 되면 10월 달에 해당하는 그 구매 횟수가 각각 이제 몇 번인지 그거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 이 구매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만들 거니까 우리가 조건 쓰는 란에다가 그럼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구매월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주고 이제 대괄호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구매월을 입력을 받을 텐데 이 구매일이라는 이 필드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로 이제 구매일을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month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요거 이제 필드니까 대괄호를 이렇게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그러면 지금처럼 expr1 하고 이렇게 붙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조건으로 쓸 거니까 이 묶는 방법을 우리는 이 필드를 이제 조건으로 쓸 겁니다 라고 해서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똑같이 문제 그림처럼 우리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구매월을 입력하세요 라고 떴죠. 그럼 문제 그림에 똑같이 10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레코드의 개수는 총 9개가 나왔어요. 9개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이제 필드 제목 보니까 제주사하고 교환 횟수로 돼 있는데 우리 거는 제주사는 맞지만 이 뒤에 게 제목이 잘못됐죠. 제목이 이제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는 숫자만 이렇게 표시가 됐지만 여기서는 몇 회 해서 회라는 글자도 붙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두 가지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가고 우리가 요거 이제 제목부터 좀 쓰자고요. 자, 여기 가서 이제 교환 횟수라고 교환 횟수로 우리가 제목을 표시할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회라는 글자도 붙여야 되니까 교환 횟수라는 거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형식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숫자 원래 있던 거 표시해라. 샵 찍어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회라는 글자도 써주세요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 시트장은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구매월을 입력하세요. 10이라고 쓰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도 이제 문제 그림에 똑같아졌고요. 그리고 몇 회 하고 회도 전부 다 똑같이 붙어서 전부 다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결과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다 만들었죠. 그럼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쿼리 이름 쓰래요. 쿼리 이름 제조사별 교환 횟수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제조사별 교환 횟수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성명별로 교환 횟수를 줘야 하는 다수 교환 회원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성명별로 이제 묶어서 볼 거죠. 자,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만들기에 들어가고 우리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이 들어가서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하고 우리 교환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회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내역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테이블 표시는 닫아 버릴게요. 그리고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앞에다가 이제 성명 나타내야 되고 뒤에다가 이제 교환 횟수만 나타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명이라는 거 더블 클릭해서 넣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면은 교환 횟수는 교환 번호라는 이 필드를 이용하래요. 자, 그럼 이제 교환 번호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묶어서 그룹으로 이제 묶어서 볼 거니까 이제 시그마 유야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묶는 방법하고 떴는데 그때 이 교환 번호를 가지고 우리는 횟수를 구할 거죠. 횟수 구할 거니까 요거를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개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목은 교환 횟수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제목 좀 써주자고요. 자, 앞에 가서 이제 여기다 이제 교환 횟수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교환 횟수가 5 이상의 그 회원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여기 교환 횟수가 5다, 3이다, 3이다, 2다, 1이다, 7이다 하고 쭉쭉쭉 나왔어요. 이 데이터를 다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5 이상의 그 회원들만 보여달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이 교환 횟수에 아래쪽에 우리 조건 쓰는 란이 있죠. 이 칸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5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실행시켜 보자고요. 실행을 시켜 보니까 교환 횟수가 이제 5 이상인 그 회원들만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레코드가 총 8개가 나왔죠. 우리 문제 그림도 8개로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명 보니까 신현설부터 시작해서 강세야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우리 거는 그 순서가 안 맞아요. 자, 요거 좀 맞추자고요. 자,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여기 보니까 교환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라? 내림차수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환 횟수의 정렬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내림차수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신현설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세야까지 그렇게 이제 이름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성명하고 교환 횟수하고 제목 맞죠? 그리고 7에다 그 다음에 6회 그리고 5회 해서 777, 666, 55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숫자만 표시가 됐지만 여기는 몇 회다 회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교환 횟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 형식에다가 샵 회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형식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속성 시트장은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쿼리 작성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 쿼리 꺼버리자고요. 끄고 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여기다 이제 쿼리 이름 써라. 그러면 다수 교환 회원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교환 내역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그 회원 테이블의 회원 정보를 조회하는 교환 내역 없는 그 회원이라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교환 내역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그 회원 코드는 교환 내역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is null이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 두 개 테이블을 비교를 해서 교환 내역 테이블에 없는 그런 회원 코드를 회원 테이블에서 이제 조회해라. 그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불일치 검색 쿼리 그걸 이제 이용하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해도 되는데 문제상에서 지금 is null이라는 이 명령을 이용하래요. 그럼 우리가 불일치 검색 마우스를 이제 이용을 못한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은 is null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만들기에 쿼리 마법사에 들어가서 우리 마법사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라는 거 요걸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is nul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라. 그럼 우리가 반드시 is null이라는 이 명령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법사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쿼리 디자인 먼저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교환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회원 테이블이랑 서로 비교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회원 테이블 먼저 집어넣고 교환 내역도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 표시 요거 이제 닫자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해야 되는 게 성명하고 가입이라고 주소하고 회원 등급하고 요 네 가지를 이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명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가입일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회원 등급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비교할 때는 회원 코드 가지고 이제 비교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회원 코드랑 교환 내역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회원 코드랑 이것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이 오른쪽 거 회원 코드만 보세요. 회원 코드요. 회원 코드 쭉쭉쭉 봤을 때 둘 다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쿼리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거 보게 되면 지금 얘가 1대 다관계다 해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그냥 관계 설정하게 되면 우리 조인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내부 조인이 있고 외부 조인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내부 조인, 그냥 기본값으로 이제 설정이 된 거라 이 양쪽 테이블에 서로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인 속성을 좀 바꿔줘야 돼요. 이 조인 속성 바꿀 때는 지금 이 선 있죠? 관계 설정되어 있는 이 선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조인 속성하고 이렇게 뜨고요. 우리가 기본값이 이제 얘예요. 서로 일치하는 그 행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것만 보여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왼쪽에 있는 이 테이블, 회원 테이블의 거는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이 왼쪽 테이블과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봐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회원 테이블이 지금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외부 조인 요 2번으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3번에 있는 거 요걸로 이제 해주면 돼요. 요 3번이 이제 오른쪽 외부 조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원 테이블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요 2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거 선택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왼쪽 외부 조인으로 이제 묶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바꿔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러놓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아까는 얘랑 이제 서로 일치하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보여줬는데 지금은 왼쪽 외부 조인으로 묶었기 때문에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교환 내역 테이블에 없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아래쪽 쭉쭉 내려갔더니 지금 여기도 있죠. 그리고 아래쪽 쭉쭉 내려가니까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 외부 조인이에요. 그래서 왼쪽 테이블에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회원 코드는 싹 다 보여줘요. 그리고 오른쪽 교환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의 회원 코드는 왼쪽 테이블과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환 내역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그 회원 코드는 교환 내역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거 비어 있는 거는 교환 내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가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로 일치하는 그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죠. 지금처럼 교환 내역 테이블의 회원 코드가 없는 거를 보여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우리 교환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의 회원 코드죠. 이 회원 코드 중에서 없는 거 찾아달라 해서 여기다 이제 is null 하고 이렇게만 조건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켜 보니까 교환 내역 테이블에 회원 코드 중에서 없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회원 등급 보니까 실버다, VIP다, 뭐 골드다, 브론즈다 해서 여러 가지가 표시가 됐는데 여기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회원 등급이 골드인 그 회원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갔고요. 회원 등급 이 조건 쓰는 란에다가 우리가 골드라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골드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쌍따옴표가 붙죠.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켜 보니까 회원 등급이 골드인 그 사람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레코드 총 4개 나왔죠. 문제 그림도 4개죠. 그리고 오정후부터 시작해서 김희준까지, 오정호부터 시작해서 김희준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가입일은 지금 샵으로 표시됐네요. 요거 이제 열 너비 좀 조정 좀 할게요. 조정해주고 위에 거 제목부터 확인하자고요. 성명이다, 가입일이다, 주소다, 회원 등급이다. 성명, 가입일, 주소, 회원 등급 전부 다 이제 맞죠? 그러면 요 2개는 우리가 아까 그냥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삭제 좀 할게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요 회원 테이블의 회원 코드는 요건 이제 삭제 좀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그냥 잘라내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환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의 회원 코드는 is null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조건으로 쓰는 거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 표시라는 부분 요거 이제 체크 표시되는 거 체크만 해제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 보니까 이제 문제 그림이랑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작성 끝이요. 그럼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닫아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쿼리 이름 쓰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교환 내역 없는 회원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 이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4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4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특히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게 나왔죠. 조인 속성까지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됐잖아요. 그게 조인 속성을 변경해라. 문제상에 지문이 없어요. 없는데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렵게 그렇게 이제 출제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 줄 알아야 돼요.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최종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교환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주문이 없는 그 회원에 대해서 회원 테이블에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그 값을 별표 관리 대상 회원이다. 이걸 이제 변경하는 관리 대상 회원 처리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에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주문이 없는 그 회원이라는 거는 우리 구매일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4월 1일 그 날짜 중에서 회원 테이블에는 회원 코드가 있는데 교환 내역 그 테이블에는 회원 코드가 없는 그 회원을 보고 주문이 없는 회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대요. 그때 이제 not인과 우리 하이커리 요걸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회원 코드랑 교환 내역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회원 코드를 서로 비교를 하면 되는데 그때 회원 코드가 없는 그 회원이 주문이 없는 그 회원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얘랑 서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not인으로 묶어서 일치하지 않는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업데이트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그때 문제에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이라는 요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교환 내역 테이블 요것도 이제 추가 한번 시켜 보자고요. 이렇게 이 두 개의 테이블에 싹 다 이제 추가를 시켰더니 그때 1대 다관계로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돼 있고 그때 각각 이제 회원 코드로 그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비교할 때는 회원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 줘야 돼요. 지금 문제는 아주 친절하게 회원 테이블에는 회원 코드가 있는데 교환 내역 테이블에는 회원 코드가 없는 그 회원이다. 그렇게 해서 회원 코드를 가지고 비교해라. 그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이런 지상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관계에 설정된 걸 보고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지 요걸 이제 먼저 파악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테이블 추가 요거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눌러버리고요. 우리는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을 우리가 업데이트 시킬 거니까 요 교환 내역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교환 내역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테이블 제거 요거 이제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 만들 거니까 일단 쿼리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우리의 쿼리 디자인의 쿼리 유형의 업데이트요. 업데이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고 생성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별표 관리 대상 회원 요걸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 쭉쭉쭉 내려가서 비고라는 요 필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놓고 우리 업데이트 해달라. 뭘로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미음 누르고 우리 한자요. 한자 키를 땅 하고 누르면 특수 문자가 쭉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별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한 칸 띄고 그리고 관리 대상 회원 요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 테이블에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싹 다 이제 업데이트 할 게 아니라 우리 조건이 붙은 거죠. 우리 주문이 없는 그 회원들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해달라 그거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추가시켜 놓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회원 코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두 개의 테이블을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코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놓고 여기서 우리가 조건만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not in 하이커리 요걸 이제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not in이라고 이렇게 이제 먼저 써주고 그리고 하이커리 작성할 거니까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다가 select 하고 써주면 되겠죠. select 검색해라. 뭘 검색하냐? 회원 코드라는 걸 검색해라. from 어디로부터 검색해라? 우리 이제 교환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우리 회원 코드를 이제 검색해 달라. 그때 우리 이제 구매일이 이 두 날짜 사이에 그 날짜만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다가 where라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where이라고 쓰고 내가 지금 구매일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필드의 그 값이 요 두 날짜 사이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우리가 between을 이제 써줘야 돼요. 그래서 betwee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날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end 써주고요. 그리고 2020년 우리 4월 1일 요 두 날짜 사이의 값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조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날짜를 쓸 때는 얘가 이제 날짜로 이제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날짜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이렇게 이제 샵으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뒤에서 우리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러면 우리 교환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구매일이 요 두 날짜 사이에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회원 코드를 이제 검색해 달라. 그러면 구매일이 이 두 날짜 사이에 그 데이터들의 회원 코드가 쫙 나올 겁니다. 그 회원 코드랑 우리 회원 테이블의 회원 코드랑 서로 비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not in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 회원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렇게 업데이트해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에 우리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19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때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쿼리 꺼버리자고요. 해서 우리가 X 버튼 요거 땅 하고 눌러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관리 대상 회원 처리 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관리 대상 회원 처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쿼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회원 테이블을 이제 열어서 업데이트 된 거 그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쫙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열 너비부터 조정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열과 열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 해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열 너비를 싹 다 이제 조정할 수 있죠. 그때 우리 차서후라는 그 사람과 문명민이라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데이터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된 거 맞죠? 그리고 노윤서 요 사람의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된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허혜정이다, 손재호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우리 업데이트된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총 19개의 그 레코드가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회원 테이블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 중에 우리 4번 문제요. 우리 아까 조인 속성 그거 이제 설정하는 거 있었죠?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